자, 이번 영상에서는 접근 통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 영상들에 보면 접근 통제 얘기를 하면서 맥, 덱, 알백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접근 통제 종류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로 안에 보시면 적용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접근 통제를 언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거를 눈치채실 수 있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현하느냐, 다시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앞에 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관리적이다,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지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점? 네. 그래서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미리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장비가 말을 안 듣습니다.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기 전에 그거를 차단하고 막아내면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미리 막는 것, 이걸 우리가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을 했어요. 들어와서 우리 영역, 우리 자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내는 거죠. 그걸 탐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발견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어떻게 수정한다, 교정한다, 복구라고 계속 여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지라고 하는 로그 정보를 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부터 그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 영상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통제를 가하는 것은 위험을 완화한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안 통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요. 어떤 얘기 했었던가요? 중요한 얘기. 보안 통제란 한 조직, 나여도 된다 그랬죠. 한 조직 또는 내가 어떤 위험에 닥쳤어. 근데 그 위험을 이미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수준, 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위협 또는 위협의 발생, 위험이나 또는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막아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앞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안 통제다. 결국은 보안 통제는 위험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 잠재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요즘 코로나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다. 이건 좀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갖고 보면 한데, 그러면 지금 상황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죠. 어떤 친구가
아버지 몰래 차를 훔쳐가지고 밖에 나갔어. 사고를 했어.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G80이야. G80이 어디 차죠? 현대죠. 좋은 차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차예요. 자, G80 차를 몰고 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깨서 보니까 어떻게 차 다 망가졌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아버지 저 차 훔쳐갖고 나와서 이러다가 사고 났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1번 아버지, 그 다음에 2번 아버지, 인자 쓰니까 이상한 거? 부자로 쓸까요? 아니, 그냥 여기도 쓸게. 자, 1번 아버지, 2번 아버지. 자, 1번 아버지, 어떻게? 그래. 몸 안 다쳤니? 다행이다. 아버지가 곧 갈 테니 기다려라. 그래, 좀 있으니까 아버지 오셨어. 차 너무 많이 망가졌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참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다더라. 새로 하나 사지 뭐. 이런 아버지 계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번 아버지 안 다쳤어? 놀리긴 했어. 근데 좀 기다려. 그리고 현장에 오셨어. 그러니 차 망가진 걸 보고 아들 괜찮은 거 보고는 어떻게? 막 야단 쳐. 너 이거 네가 아르바이트에서 다 메꿔내. 이렇게 되는 거야. 뭐죠? 1번 아버지하고 2번 아버지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감내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죠? 1번 아버지는 되게 쿨하게 야 폐차해. 새 차 하나 사자. 신모델. 2번 아버지는 네가 아르바이트에서 원상대로 회복시켜놔. 그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안 통제란 말 다시 한번 잘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보안 통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생기면 발견해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발견해냈으면 어떻게 돼요? 복구해야죠. 그쵸? 이거 지금 어쩜 꼭 우리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이거 보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일이든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아가려면 처음에 예방을 하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돼. CEO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도입해야 되고 또는 이러한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때요? CEO가 에이 그런 일이 설마 생기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방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당장 생긴 일도 아닌데 그걸 위해서 뭘 써야 된다? 머니를 써야 된다?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좋아할 CEO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방적으로 조치를 잘한 조직이 그것을 잘 극복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 어디죠? 어디서 나온 이렇게 자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미국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 지금 상황과 맞춰봐도 너무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되게 단순한데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죠. 잘 기억하세요. 자, 이러한 이제 앞에서 뭐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방적, 그다음에 예방하고 탐지하고 그다음에 복구하고 수정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막 따로 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겠죠. 대충 결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적 예방, 기술적 예방, 뭐 물리적 예방, 관리적 탐지, 기술적 탐지, 물리적 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관리적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진짜 틀렸네요. 고쳐야 되겠어. 미안합니다. 아이죠, 아이. 채용 전에 직원 배경을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해요? 뭐 못하게 해요?
예. 그 이런 거 가능하면 안 적게 하죠. 뭐 가족이 뭐 아빠가 어딜 다니고 뭐 엄마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이건 교수님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러한 글들은 실제 이제 지금 꼭 뭐 우리나라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기준이 되는 CISSP 지금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 거 아니면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영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아세요?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영화를 기억하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젊은 여성이 이 일을 하죠. 여기 쉽게 말하면 악마에 해당하는 아줌마 상사 밑에서 일을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자기를 찾아서 나오는데요. 이 악마에 해당하는 상사가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를 들고 그 추천하는 곳으로 가죠. 추천하는 어떤 회사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 편지를 보고 그 사람은 바로 또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미국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능력은 서류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왔다 그랬을 때 보고 실제로 그 이면의 걸 보기 되게 힘든데 어떤 사람이 추천을 그 사람을 정말 해준다 그러면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 악마의 어떤 능력이나 악마의 추천 사항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아 쓰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는 그 악마의 편지에 의해서 어떤 이 직원의 배경이 조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미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천 시스템이 되게 다르죠. 교수님 이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사장님 이거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잘 몰라 이 친구 안 좋아해. 근데 막 추천해주고 좋은 말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미국의 외국의 추천 시스템인데 이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고용도 이제 뭐 이런 거하고 좀 엮여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안 좋습니다만은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친구의 딸인데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뭐 성실하게 커오다가 뭐 이런 것을 봤어.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뭐 특히 어느 부분을 잘한대. 뭐 이런 걸 알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직접 가서 뽑아오는 왜 이런 형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하고 틀려.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추천장 한 장 또는 추천 편지 하나 들고 와서 막 채용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대신에 잘릴 때도 어떻게 너 당장 나가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 자기 회사 사장도 아닌데 뭐라 그래 이 사람한테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너 당장 해고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알았어. 그리고 짐 싸고 나가. 그것도 짐도 많지도 않아. 한 상자만큼 싸고.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있더라. 종이 상자에 한 상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른 거 손도 안 대. 다른 컴퓨터 일절 손 못 대. 그쵸?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 짐 실어 가려면 한참이야. 막 1톤 트럭 불러야 돼.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종이 상자 넣어가지고 딱 가서 자기 트렁크에 싣고 내가 떠나면 그만이야. 뒷차례에 나머지 행정처리 밟아가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죠. 직접 내가 고용하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고 또 내가 해고할 권한까지도 있는 뭐 이런 형태들이어서 우리하고는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만 이런 말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방금 교수님 퇴직 절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너 나가야 되겠다. 뭐 사장님한테 내가 보고하고 너 내일 모레 진찰 준비해.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면 실제로 외국은 바로 나가면 실제로 보안부서에서 와서 바로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 손 못 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죠가 아니라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지 않은 조직들도 꽤 있어요. 야, 이거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 책상이야. 이거 내 건데, 내 거 다 짐 싸게 좀 시간을 줘야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우리도 이런 것들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예방은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 스마트 카드, 생체 인식, 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콜백은 정말 쉽게 해볼까요? 이런 거야. 시스템상에도 실제로 이제 있는 건데, 이런 걸로 견줘서 일단 개념을 얘기를 해둘게요.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오늘 영미 집 가서 놀고 올게. 잠깐만. 왜 이러죠? 자, 오늘 나 영미 집 가서 놀고 올게. 그래? 그럼 영미 집 가서 전화해. 그래서 영미 집 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 자, 알았다. 그리고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영미하고 나하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영미 집 전화번호 몇 번이야? 전화 끊고 기다려. 그리고 영미 집에 전화를 해. 근데 어때? 나 영미 집 아니거든. 헉.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콜백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리적인 예방은 직관적이다라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경비원 특성, 사람이니까 유혹에 약해. 경비견, 사람보다 유혹에 약하지 않지만 유혹에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경 통제, 어떤 거예요? 얼마 전에 사고 있었죠. 부산에서 큰 맨홀인데 큰 맨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소리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추가로 내려가. 그러다 어떻게 돼? 셋 다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의 어떤 환경을 제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컸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나온 일산화탄소량이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높았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미세먼지. 그치? 미세먼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의 맨트랩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트랩이 뭐죠? 이렇게 딱 붙잡고 속여가지고 만들어서 몰래 이렇게 딱 잡기 위한 거죠. 맨트랩이니까 어떤 게 함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한번 뒤에서 볼까요? 네, 뒤에서 보도록 하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맨트랩 하면 금방 알 거고요. 일단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적 예방. 관리적 탐지라고 했는데 예방 통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었던 거 직무수나 아이고 이렇게 오타가 많죠. 이게 책이 아니라 책이죠. 책임 경우라고 그랬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통문 앞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모여야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탐지는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침해를 밝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침해 탐지 시스템이 되겠죠. IPS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IDS, IPS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용어상으로 구분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클리핑 랩이라는 단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비밀번호 몇 번 치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치면 이래. 비밀번호 몇 번 쳤는데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리부팅 된다든가 예를 들어 CD기나 ATM 기기에서는 카드를 먹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안 요원을 호출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몇 번까지 틀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 안에 맞추면 이건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번 틀려, 2번 틀려, 3번 틀려, 4번 틀려, 5번째 맞췄어. 1, 2, 3번에 3, 4번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클리핑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몇 번 정도를 봐주는 게 괜찮을 거다. 우리 시스템은 되게 민감해서 한 번만 틀려도 안 돼. 그러면 클리핑 레벨 2만 돌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적 탐지는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동작 감지. 요즘에 어때요? 적외선 센서들 실내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도 감시 센서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고요. 비디오 카메라, 다른 말로는 CCTV 이슈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요즘에 우리 이거 왜 끼죠? 복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앞에서 봤었던 거 생각해 보면 일단은 우리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마스크 꺼내서 이번 영상에서 예방적에 붙이면 어떻게 돼? 예방관리적, 그 다음에 예방기술적, 예방물리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앞에도 얘기돼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접근 통제를 위해서 설치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미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고, 아셨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정책 얘기 나오네. 효과적으로 고용은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경력 체크, 그다음에 통제는 언제 끝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보 분류하는 거, 데이터 분류하고 표식하는 거, 이거 뭐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보 보안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보안 인식 또는 의식을 쌓아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거, 사람에 관련돼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결국은 예방 관리적인 접근 통제의 어느 한 가지였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류를 냈고 면접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조직에서 채용을 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쓸만한 사람이냐? 그 말이 뭐겠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방 물리적 접근 통제 한번 보시면요. 물리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는 방법은 뭐야? 지문, 생체 인식, 요즘에 이제 안면 인식 많이 됐고, 배지 가지고 이라는 거예요. 배지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 카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이런 거 가지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선거 끝났으니까 국회의원들 배지를 보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 아니다, 국회의원 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죠. 스와이프 카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가 쭉 긁거나 또는 전자적인 어떤 기능을 갖는 카드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 하나하나요. 경비나 경비견 이런 것들 전부 예방 물리적 접근 통제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CCTV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에서 이 CCTV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CCTV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CCTV를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예방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CCTV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방이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CCTV 찾아서 CCTV 돌려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예방이 됐나요? 아이에게 어떻게 그 위해가 가해졌는데 예방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CCTV 돌려서 보는 건 뭐예요? 결국은 탐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CCTV는 예방이 아닌데 근데 왜 예방이 들어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CTV가 이제 교수님 방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을 하겠습니다만 CCTV가 있어서 뭘 막을 수 있어요? 사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죠. 왜? 거기에 찍히면 내 범죄 사실, 잘못된 사실이 발각될 거란 것 때문에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죠. 위해 상황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방이고요. 그리고 막상 사건이 발생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목적에서 탐지 목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CCTV 이슈는 이게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긴 하나 실제 일이 발생해버리면 막지는 못해요. 근데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커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그 탐지의 그런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장 펜스에 대해서는 얘기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잠금 장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문 이런 거에서 등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멘트랩 앞에 잠깐 나오는 뒤에 가서 보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경고 장치 어때요? 담 넘어 들어왔어요. 누가 넘어왔네? 아니면 누가 선을 건드렸네? 그래서 막 올리는 그런 형태. 그게 뭐야? 소리 듣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예를 들어서 쫓아가서 또는 뭐예요? 아까 CCTV에서 이 경고 장치와 비슷하게 CCTV를 쳐다보고 있다가 경고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막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CCTV 고모양을 빼먹었다. 우리 실제 상황만 얘기하다가 CCTV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쫓아가서 그걸 막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동차를 훼손하고 있네? 그럼 CCTV를 감시하고 있다.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다면 그 요원들이 연락을 하죠, 경찰에. 어디 가봐요? 누가 좀 이상한 수상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차유리를 깨고 뭘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막는다든가 또는 바로 잡아낸다 이런 게 가능하게 되죠. 경고장치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트랩 한번 찾아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맨트랩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걸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꼭 맨트랩만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익혀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니은자 하나에 이렇게 심하게 다른 요즘에 맨트랩 갖고 인공지능 한다 그러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맨트랩 별로 좋은 영상 안 나왔어요.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맨트랩 도어 맨트랩 도어 이 정도 쳐볼까요? 또 맨트랩이라고 그랬네요. 맨트랩 한글로는 잘 안 나오네요 이게. 그죠? 그러면 맨트랩 바로 메인 위에 맨트랩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나오는 것 같다. 그죠? 자, 이쪽에 확대 안 해도 되겠죠? 요런 이중 또는 이렇게 회전문 비슷한 형태로 해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이런 공간들을 맨트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림 되게 잘 보이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으면 내온방 중이니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들 가면 있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회전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회전문도 이런 형태의 맨트랩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예방 기술적 접근 통제 한번 볼까요? 이제 실제 기술적으로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거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 딱 이제 맞춰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부가적인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안 예방을, 그러니까 이게 접근 통제를 위해서 하드웨어적 장치의 논리적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실제로 보면 패스워드, 생체 인식, 뭐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것도 보시면 뭐 암호화, 프로토콜, 뭐 콜백 시스템 뭐 이런 거 쭉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 이 프로토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죠. 뭐 때문에요? 스마트폰 되면서 그 은행 시스템들 한번 접속해 보시면 은행별로 어떤 인증하거나 또 뭐 IP가 정말 다른 지역에서 접속했을 때 인증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되게 다르게 구현해서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문자 보내주고 그 문자 넣으면 인증되던 시스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안티바이러스는 백신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다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ACL도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화벽, 라우터, 침입 탐지, 그 다음에 클리핑 레벨 앞에 나왔었던 단어죠.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은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DS, IPS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 통제에 대한 얘기들 좀 더 다루자면 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얘기들을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